90살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내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본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당봐주신 건 고마운데 아이들이 맵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40년 동안 우리 집 김치를 먹고 자란 우리 도연이가 이제는 내 손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이 서울 비하기 다닐 때만 해도 방학 때마다 엄마 김치 좀 싸달라고 졸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음식은 너무 짜고 내 말투는 촌스럽고 내 생활 방식은 옛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해 바닷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잘 키워서 잘못했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동네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각자 자식 자랑이 한창이더군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하네. 부장이 됐다고 해. 어이구,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매일 안부 전화해. 시어머니가 뭐 드실지 물어보고 말이요. 나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는 서울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였고요. 순옥이, 너는 아들이 변호사라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봐서. 말끝을 흐리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다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는데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결심했어요. 추석 전에 서울 아들 집에 가서 며칠 머물러 손주들도 보고 정성껏 음식도 해주자고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어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이 먹어온 그 맛 그대로요. 남해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멸치로 넣은 젓갈을 담갔고 고등어도 몇 마리 사서 조림 양념까지 준비해뒀어요. 우리 도연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내 마음은 설레이기만 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맛을 보고 좋아할 생각하니 밤잠도 잘 안 왔거든요. 일주일 후 큰 보따리 2개를 챙겨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3시간 동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은 벌써 서울에 가 있었어요. 이번엔 몇 해 더 머물러야지. 손주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요리법도 알려주고. 그런데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도연이의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쉽게 만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들아, 엄마가 너희 집 앞에 와 있어. 네? 왜 갑자기?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털컥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음식도 많이 해왔어. 너희들 먹이려고. 엄마, 지금 제가 출장 중이라 내일 모레나 들어가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아들은 출장 중이고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들만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겠어요? 며느리 가영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때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는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미안해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코실에 큰 보따리 2개를 내려놓으니까 고등학생 손녀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아이가 대답 대신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 교환을 보는 순간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지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 초등학교 6학년 민호도 나타났어요. 게임기를 들고 있더군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김치도 새로 담가왔고 고등어 조림도 해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영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고마운 마음은 받겠는데 저희는 요즘 짠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그래? 그럼 싱겁게 해줄게. 그리고 김치도 아이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말은 정중했지만 내 음식을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이 먹어온 그 맛인데 말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더니 가영이가 말렸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그냥 쉬세요. 제가 간단히 주문할게요. 주문? 집에서 해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편하거든요. 결국 그날 저녁은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나만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매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안 좋거든. 그 말을 들은 지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왜 다 옛날 방식이야? 가영이가 급하게 지우를 제지했지만 그 말은 이미 내 귀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지우야,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니? 그냥 공부요. 민호는? 공부 재밌지? 할머니, 저 게임해도 돼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꾸 핸드폰만 보고 나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졸랐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 했나?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언제든 환영받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우리 도연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미역국이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가영이가 놀란 듯이 부엌으로 왔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네요. 응, 할매는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 미역국 끓여놨어. 우리 도연이가 좋아하던 거야.
아, 네. 그런데 저희는 보통 9시에 일어나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골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맛있게 먹어. 저는 토스트 먹을래요. 지우가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내더군요. 민호야, 너는 미역국 먹어볼래? 전 시리얼 먹을게요. 결국 혼자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정성껏 끓인 국물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어요. 가영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할매가 실수했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접시가 결혼 선물로 받은 세트라서. 말끝을 흐리는 가영이의 표정에서 섭섭함이 느껴졌어요. 고작 접시 하나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가져온 김치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가 담근 김치 먹어봐. 전 매운 거 못 먹어요. 조금만 먹어봐. 할머니가 정성껏 담갔어. 그때 가영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지우는 정말 매운 걸 못 먹어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억지로? 할매가 언제 억지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전통 음식보다 다양한 음식을 좋아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음식이, 내 정성이, 모든 게 옛날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아들 집에서, 내 손주들 앞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다니. 다음 날 아침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도연 오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며칠 더 걸려요.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쫓겨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알겠어. 할매가 내일 내려갈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도 있고. 변명 같은 말들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가져온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도, 직접 만든 멸치젓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텃밭일도 밥 먹는 것도 심지어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순호가 서울 다녀왔다며? 어땠어? 그냥 좀 일찍 내려왔어. 아이고, 왜? 손주들 보기 좋았을 텐데. 말끝을 흐리는 내 모습을 본 이웃 정수교 언니가 눈치를 챘나 봐요. 순호가 나하고 잠깐 바다 구경하러 갈까? 바닷가를 천천히 걸으면서 정수교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자식들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해. 시대가 다르잖아. 언니도 그래?
그럼 우리 아들놈도 내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처음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우리는 옛날 사람이고 걔들은 요즘 사람이고.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씁쓸했어요. 그런데 정숙이 언니가 갑자기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닷가에 작은 건물 하나가 새로 생겨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아, 저기 서울서 온 젊은 부부가 만든 갤러리래. 그림도 전시하고 가르치기도 한대. 그림을? 수채화 교실도 한다던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70살에 무슨 그림이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그 갤러리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벽에 걸린 그림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젊은 여자가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가세요. 저희 갤러리예요. 수채화 작품들이에요. 김미소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 젊은 여자는 참 친절했어요. 하나하나 그림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그림은 우리 마을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잘 그리시죠? 마을 할머니가? 네, 75세세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고 하시더니 지금은 매일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40년 동안 살림만 하고 농사만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림이라니 생각만 해도 새로웠어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 마을 바다를 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미소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내게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연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때는 미안했어요. 갑자기 오시니까 당황해서. 괜찮아. 엄마가 생각 없이 갔지.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반가운 말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청소부터 하고 음식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미묘한 기분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온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또 내 음식을 거부당하고 내 방식을 무시당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이 제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옥이 그림이 제일 좋네. 이거 진짜 순옥이가 그린 거 맞아? 미소 선생님도 유난히 칭찬을 해줬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마을 축제 때 전시회 하는데 작품 내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회요? 네,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예요. 할머니 작품이 정말 좋거든요.
가슴이 뛰었어요. 70년을 살면서 내 작품이 전시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요? 왜 웃어요? 할머니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집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런 내가 정말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걸까? 아들 가족들이 오면 또 할머니는 왜 이상한 걸 하냐고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편으로는 전시회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정숙이 언니가 찾아왔어요. 순호가 들었어? 너 전시회 한다며? 어이구 대단하네. 우리 마을에서 화가가 나오다니. 그런데 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고. 특히 너희 아들이 오면 변호사가 엄마가 그림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내 김치조차 거부하던 사람들이 내 그림은 어떻게 볼까요? 그날부터 고민이 깊어졌어요. 전시회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들 가족들 앞에서 또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투석 당일 아침 결국 결심을 했어요. 전시회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아들 가족들이 와서 또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았겠다 싶었거든요. 미소야, 미안해. 전시회는 못하겠어.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서 취소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그림이 얼마나. 미안해, 미소야. 마음 바꿀 수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도연이 가족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도연이가 먼저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서울에서 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영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할로니! 지우와 민호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가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음식 맛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응?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이들한테도 한국 전통 음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영이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김치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고춧가루는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어요. 가영이는 정말 열심히 메모까지 하면서 들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달랐어요. 우와,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다. 민호가 김치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지우야, 너도 먹어봐. 생각보다 안 맵네요. 맛있어요. 지우까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서울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응? 저를 너무 홀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영이가 많이 미안해했어요. 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이들한테도 할머니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지우는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민호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이고, 우리 도연이는 말이야.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게 되었어요. 맑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다. 그림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수채화를 배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 수채화 동아리에서 활동해요. 할머니도 그림 그리세요? 아니야. 그런데 도연이가 뭔가를 발견하고 가리켰어요. 엄마, 저기 갤러리가 있네요. 아, 저기? 가봐도 될까요? 아이들이 그림 좋아해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로 향했어요. 들어가 보니 미소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가족들하고 산책하다가, 가족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미소 선생님이 갑자기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아쉬워요. 오늘이 전시회 마지막 날인데. 전시회? 도연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수채화 교실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예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미소 선생님이 벽을 가리켰어요. 특히 이 작품 보세요. 75세 할머니가 그리신 건데 우리 가족들이 그림을 보더니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잘 그렸다. 이게 정말 75세 분이 그리신 거예요? 그 순간 미소 선생님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교실에서 가장 재능 있는 분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전시회를 포기하셔서. 누구요? 도연이가 궁금해했어요. 미소 선생님이 내 손을 잡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세요. 이분이 우리 교실 최고의 화가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이와 가영이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나를 놀란 듯이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림을? 도연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가영이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미소 선생님이 내 작품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바닥 그림, 텃밭 그림, 우리 마을 풍경들. 이 모든 걸 어머니가 그리셨어요. 정말 놀라운 재능이세요. 가족들이 내 그림을 하나씩 보더니 모두들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지유가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와, 완전 예술가잖아요. 민호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왜 이런 대단한 걸 숨기셨어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뇨.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리시다니 저도 몰랐어요.
그때 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너무 몰라봤어요. 이렇게 멋진 재능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내 그림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 바다 그림은 언제 그리셨어요? 석 달 전쯤? 와, 정말 바다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믿기 어려웠어요. 내 손주가 내 그림을 보고 감탄하다니.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 그림들 서울에서 전시회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네, 제가 아는 갤러리 사장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소 선생님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실력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냐, 할매 그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때 가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번역 일을 하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봤는데요. 어머니 그림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교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어요. 정말? 네, 이 그림을 보면 어머니가 이 마을을, 이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너도? 네, 할머니처럼 멋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지우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내려올 때 할머니한테 배울래요. 그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대화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하다니. 추석이 끝나고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미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미소야, 전시회 다시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요? 늦었지만 해보고 싶어. 물론이죠. 다음 달에 개인전으로 해드릴게요. 개인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한 달 후 정말로 개인전이 열렸어요. 정순옥의 바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서울에서 도연이 가족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구경 왔어요. 순옥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 화가가 있었네.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내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설렜어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도연이가 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본 이 바다를 엄마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셨네요.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바닷가에 나가서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70살이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었고 손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되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정순옥이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오늘 아침에도 새로 피어난 코스모스를 스케치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가끔 서울에서 도연이가 전화해요. 엄마, 요즘 그림은 어때요? 새 작품 있어요? 어제 완성한 게 하나 있어.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예전에는 내가 아들한테 전화하기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거든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0살에 시작한 그림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